안녕하세요, 이지훈 강사입니다. 네, 드디어 두 번째 강좌가 이제 좀 시작이 됐네요. 자, 강의 제목은 이거예요. 어려운 지문을 잡아야 수능이 쉽다. 네. 어려운 지문이 뭘까요? 우리 보면 올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1등급 배로는 1등급이 올해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 17학년도 수능 영어로 봤을 때 한 4만 명 정도가 1등급을 받을 거다. 실제로는 2만 명 정도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약간 이런 예측인데요. 그래서 영어에서 동점자가 늘어나면서 상위권에서 인문계는 국어, 자연계는 과학탐구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수학은 사실은 난이도를 굉장히 높이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 과학 정도가 더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거기에 적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려운 문제를 하면 이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리트고, 하나는 리트고, 그 다음 언어 논리예요. 자, 리트는 법학 작성 시험, 로우스쿨 들어가는 문제, 판검사, 변호사 양성을 위한 되기 위한 기본 학교죠. 법학 대학원. 거기 들어가는 이제 법학 적성 시험이고, 언어 추로는 의학 전문대학, 의사 선생님 되는 그걸 양성하는 그 대학원인데 거기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2012학년도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2013학년도부터는 이게 언어가 폐지가 됐는데 그 전까지의 문제들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공무원이나 행정고시인데 가장 유사성은 좀 낮아요. 왜냐면 지문이 이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논리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쌤이 추려다가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할 거예요. 자, 불수능 장지문 충격의 로스쿨 문제까지 공부 이렇게 됐네요. 신문인데 올해 국어에서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렸다. 지난해보다 성적이 올랐다. 재수없네요, 그죠? 한 문제 틀렸대. 법학 적성 시험 리트를 비결로 꼽았다. 어떤 시험이야? 이거였어요, 이거. 그죠? 법학 적성 시험. 이거를 공부했던 게 하나 틀릴 수밖에 없는 비결이었대요. 그래서 급격히 길어진 질문 한 2,500자 굉장히 어렵고 길고 했던 새로운 문제가 출제돼서 올해 수능 국어와 굉장히 닮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는 과목은 국어다. 그러니까 국어는 좀 이렇게 점점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추세고 지문도 길어지고 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더더욱이나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렇게 딱 이런 인터뷰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리트 문제, 요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재밌는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포항공대 총장님이 이제 수능 국어를 풀으셨는데 32문항 중에 21개를 맞으셨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보면 이제 한 6등급 정도 추정되는데 이 신문 기사의 논조는 뭐였냐면 이 총장님이 지금의 수능 국어가 사실은 좀 좋지 않다. 약간 좀 비판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근데 쌤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총장님이 굉장히 나이도 지극하시고 하시는 건 맞는데 어쨌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분도 32개 중에 21개밖에 맞추시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많이 틀렸다라고 기죽지 말고 내가 5등급 맞았어. 내가 포항공대 총장님보다 내가 잘 푸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고 풀라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 좀 이렇게 쌓아가면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우리 계속 노력하자 이 얘기예요. 자, 법학 적성 시험 최고 득점자 이분인데 이분 신문 기사예요. 이것도 이분은 많은 이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데 주력하라고 하지만 나는 기출 문제를 필사를 많이 했다. 필사는 여러분들 베껴 쓰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체계를 나눈 것도 모르지만 필사를 하고 그걸 요약했대요. 그랬더니 글을 읽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일주일에 1회분, 1개월에 4회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필사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국어 영역은 리트보다는 좀 아무래도 난이도가 쉽죠. 그러니까 필사할 능력까지 이런 노력까지는 필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 사람은 많은 문제를 푼다기보다 기출 문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좋은 양질의 문제를 베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죠. 지문 자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 쌤은 기출 문제, EBS 문제를 모두 풀었다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 이 기출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뭐 필사는 쌤은 사실 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쌤 저는 너무 많이 풀었어요 하는 친구들, 그래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라는 친구들은 뭐 필사도, 쌤은 그런 친구들한테는 필사도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실 이 친구는 아니겠죠. 뭐 쌤보다 뭐 나이가 많을지 어릴지 모르겠지만 이 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필사를 해서 점수가 올랐다라는 기사들은 사실 좀 많았어요. 그동안도. 어쨌든 간에 어려운 문제, 많은 문제 막 야 문제 더 없냐?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 번 많이 풀자라는 거예요. 우리 수능 국어 패턴 지난 강좌에서 개대주 항상 쌤이 얘기했죠. 개대주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밖에 수능 국어 패턴은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비문학 처음 지면 딱 봤을 때, 지문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수도 없이 했죠. 리트도 근데 통할까? 법학 적성시험 문제 한번 보죠. 굉장히 길어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자, 이렇게 봤는데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우리는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보고서 그래 뭐 어쩌고 하는데, 감각 경험에 대한 판단과 추론은 고차원의 인식 과정의 개념이며 개념적 절차이고, 판단과 추론이 개입하기 이전의 감각 경험은 비개념적 내용을 가질 뿐이다 그랬어요. 뭐뿐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죠. 뭐뿐. 자, 이와 같이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먼저 주어진 후에 판단과 추론이 이어지는 것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는 견해를 비개념주의라고 부른다. 비개념주의 뭐다?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먼저 주어진 후에, 얘네들이 먼저 주어지고 나서 뭐가 있다? 판단과 추론이 있다. 판단과 추론이 이어지는 것. 판단과 추론은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이며 개념적 절차래요. 개념적 절차라고 그랬어. 자, 그러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역적 부사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개념주의는 시각 경험과 판단 추론이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고 본다. 시각 경험, 경험적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판단 추론이 별개의 절차가 아니다. 그러니까 판단 추론하는 이 개념적 절차는 사실 거의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대주에서 대조와 주장을 여기서 이렇게 뽑아냈네요. 자, 문제를 보면 비개념주의와 개념주의가 모두 동의하는 것은 그랬어요. 모두 동의하는 것. 자, 이 둘 중에 가장 동의할 만한 게 뭔가요? 얘는 이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있고 나서 판단이랑 추론이 이루어지는 거고, 얘는 이거랑 이게 사실 뭐라 그랬어요? 같은 거라 그랬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알아채지 못하는 감각은 불가능하다. 알아채지 못하는 감각?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뭐 전혀 다른 얘기야. 판단 과정에서 개념적 내용이 들어간다. 판단 과정에서 뭐예요? 개념적 절차는 사실 같잖아요. 둘 다 얘기했던 거네. 무엇인가를 본 뒤에야 믿는 거지. 뒤에야. 본다라는 거는 시각적인 감각이죠. 그 뒤에야. 그럼 얘 얘기고. 판단 및 추론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거의 오류는 다른 얘기잖아요. 감각 경험이 판단 작용으로 전환될 때 정보에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도 감각 개념이 판단 작용으로 발생할 때 정보의 손실? 뭐 그러면 이거 있고 나서 이거 있는 거고 이건 같은 건데 뭐 다 둘 다 동의하지 않는 주장이겠죠. 이런 거. 개념적 내용. 딱 개념적 내용이 들어간다. 판단과 추론은 개념적 절차다. 얘네들이 있고 나서 이게 있고 얘는 어차피 같은 거고. 결국은 이거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개대주에서 어쨌든 대조 주장에서 문제를 뽑아낸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뭐랑 비슷하냐면 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보죠. 논리 실증주의 포퍼 이렇게 나오면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할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모두 얘는 동의하는 것, 얘는 모두 아니오라고 하는 것. 결국 뭐예요?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굉장히 이 유사한 이런 문제들을
쌤이 추려서 좀 이거 중요해 라고 하는 거는 항상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풀어볼 거고 이 강좌에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수강생 중에 쌤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는 건 쌤이 어떻다 그랬어요? 반드시 피드백을 준다 그랬어요. 이 강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계속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좌 학생 수가 이렇게 되게 많지 않아요.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를 들으면서 쌤이랑 과외하듯이 쌤 저 이거 풀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쌤이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실력을 쌓아 나가서 우리 올 수능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 받자고요. 아시겠죠? 자, 앞으로 2강부터 쭉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